전국의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의 핫스팟. 이번 주에도 제가 꿰찼습니다. 박정호 기다려. 네. 엊그제 계속해서 충청 지역, 강원 지역 이렇게 경청 투어, 민심 투어를 하는데 제가 동행하면서 오마이TV 현장 생중계하는 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시장에 정말 많은 분들이 모였고 봄 기운 정도가 아니라 이미 여름 기운이 느껴질 정도로 완연히, 그리고 산에는 연두색 초록이 아름답고 연산홍이 아주 환하게 화들짝 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가슴 속에 봄은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오는 봄을 인위적으로 막는 세력들, 드디어 대법원까지 황당한 파기환송 판결을 하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마음을 한겨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정말 엄중한 시기, 많은 분들이 격앙되고 분노하고 하는 마음들로 정말 분노의 공분의 댓글들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오늘 과연 어떤 포인트로 우리가 돌파해 나가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의 진짜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할지, 민주당 부천을 김기표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법률 대선 캠프에서도 법률 공명선거 법률지원단 네. 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주에 이제 정말 황당한 네. 희대 사건이 있었죠. 조희대의 희대 사건. 네. 총론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날 제가 법사위에서 제가 질의를 할 때 그 법원 행정처장의 답변이 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한 답변이 그거더군요. 그래도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된다. 그리고 판결에 대해서는 승복해야 된다는 취지의 얘기를 해서 제가 두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해도 대통령 한 짓이니까 통치행위니까 말하지 말란 얘기냐.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고법원이라고 해서 판결을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냐. 그게 아니고 법원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을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본질은 그겁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마 자기들이 최고법원이고 법원의 결정이니까 따라라.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따를 줄 알았겠지만 그게 아니죠. 법원이 지금 명확히 판단권, 재판권으로 선거 개입을 하고 있는 게 상황인데 그걸 수긍할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나 제가 법조인으로 살면서 이런 일을 벌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네. 그렇죠. 다른 법조인들 다 마찬가지고 저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이게 뭔 일이냐, 뭐 이런 반응입니다. 심지어 판사들도 그 청주지법의 판사들이 그렇죠. 30년 법관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면서 아주 분노의 글을 써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제 15일로 잡혀 있죠 지금. 예. 우선 이제 뭐 우리가 세세한 내용을 저 차치하고라도 예. 의총이 있었습니다. 예. 의총에서 과연 이 15일 정말 많은 분들이 분노하면서 엄청나게 걱정을 하셔요. 제가 현장을 이렇게 이제 단양, 제천, 음성, 진천 이렇게 쭉 그 현장에서 훈미하고 좀 떨어져서 뒤쪽에서 이제 민심이 진짜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서 대화들을 하는데, 여지없이 뭐 99.9%의 분들이 너무 불안해요. 그렇죠. 잠을 못 이뤄요 하면서 정말 화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의총에서는 어떤 논의들이 주로 있었습니까? 이번 의총은 아마 그 민주당 의원들께서 얘기한 그 어떤 열기나 그 숫자가 손에 꼽힐 정도의 의총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손에 꼽힐 정도로 뜨거웠다. 예, 뜨거웠고 또 많은 분들이 발언을 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기사는 좀 뭐 탄핵에 반대하니 뭐니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는 뭔가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된 거다. 사법부가 이재명 죽이기가 시작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강도의 수단을 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만약에 그것이 탄핵이라면 당연히 탄핵은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시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 정도였지, 민주당 의원 중에 일부 뭐 탄핵에 반대한다든지 그렇게 기사가 나간 건 조금 잘못된 기사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대부분은 어찌됐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사법부 주기가 성공하면 우리는 선거를 못하는 것 아니냐,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걸 해결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요청이었고, 저는 굉장히 뜨거워서 저는 이제 굉장히 많이 저도 한 자유토론할 때 4번째인가요? 이제 얘기를 하고
다른 분들 의견을 쭉 듣고 중간에 또 이제 선거 관련 회의가 있어서 잠깐 나와서 이제 네. 그 부분 몇 분은 못 들었는데요. 대체로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댓글을 보면 정말 민주당이 너무 안일했던 거 아니냐는 질차도 정말 네. 많거든요. 네. 잠을 못 이루겠다. 자고 일어나면 6월 4일이 됐으면 좋겠다. JK 님께서 그렇게까지 써주시고 했는데 그렇죠. 민주당에서 어떤 물렁하게 그야말로 안일하게 이런 게 아니죠. 지금 그렇죠. 엊그제 저 페이스북에 몇몇 의원님들께서 올린 걸 봤거든요. 네. 다 시나리오별로 대응책이 완비돼 있다. 그렇죠. 이런 식의 이제 글들을 올려주셨는데 뭐 전략을 저희가 다 노출할 수는 없지만 네.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네, 일단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는 마음은 제가 문자 정말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하시면서 너무 걱정된다. 그다음에 뭐 대법원장, 대법관 다 탄핵해야 된다. 민주당 왜 이렇게 놀고 있냐? 뭐 나이브하냐? 니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이제 이런 문자를 보내주시는데요. 그것이 다 민주당을 생각하고 이재명 후보를 생각하고 이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쭉 다 일일이 읽어 봅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제 걱정되고 우리가 내가 투표 마렵다고 표현하잖아요. 나 빨리 네, 투표하고 네. 싶어. 이재명 후보가 딱 그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을 때 네. 나 빨리 투표하고 싶다. 이렇게 탄핵 마려웠던 한덕수 탄핵 안 시켜주니까 자기 발로 뛰쳐나가서 네, 심판복 그렇죠. 벗고 선수로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투표가 마렵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하고 싶다 이제 이랬는데 갑자기 내가 투표하고 싶은 이재명 후보가 혹시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얼마나 되시고 걱정스러우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자로 이렇게 보내는 건데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너무 나이브하게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조도 꽤 있죠. 그런데 일단 3심 대법원에 이번에 파기환송 될 때까지의 민주당에서 생각했던 것은 대법원이 저렇게 유례 없이 사상 최초로 네. 정치 한복판에 뛰어드는 결정을 하고 그 결정 자체의 과정이 저렇게 누가 봐도 무리한 네. 그런 것을 하리라고 사실 생각한 국민은 아무도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의원님 합니다. 진짜 그 네. 사상 최초를 말씀하시니까 네, 네. 너무 화가 나는 게 많아요. 그렇죠. 예. 저들에게 적용되는 사상 최초는 다 좋은 거예요. 뭐 지기현 판사에서 그렇죠. 이상한 맞습니다. 뭐 시간으로 계산해서 풀어준다든지 예. 뭐 지하로 들어가서 뭐 일종의 이제 의기양양하게 들어온다든지 네. 가죽 소파에 앉아서 뭐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졸게 네. 한다든지 심지어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개를 끌고 버젓이 예, 어디 이게 국민 산책 염장 갔죠? 지르기 위해서 하는 그렇습니다.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적용되는 사상 최초는 다 좋은 거고 소위 이제 자기들이 집권할 때 당시 야권 지금의 이제 민주당 측 인사들 특히 이재명 후보에게 적용되는 건 다 힘들거나 거의 뭐 죽을 정도로 어떤 위태로운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떤 상황을 봤을 때에 국민 여러분도 그렇고 설마 대법원이 저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겠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뭐 법조인들은 또 특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네, 네. 그런데 지기현 판사나 이런 사람들의 행위가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배후에서 시나리오를 짜서 행위를 하고 그 플레이어들로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거의 확신이 들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기현 판사가 뭘 했을 때 대법원장 포함해서 대법 쪽에서 뭐 아무 말이 없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에 예. 대해서. 그러니까 배후에 기획하는 세력이 있고 거기에 플레이어로서 심지어 대법원까지 달려든 것 아니냐 이런 말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내용, 그다음에 과정, 그다음에 이후에 항소심으로 가서의 과정들을 볼 때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이성적으로 법에 따라 절차에 따라 하는 집단이 아니고 그런 세력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이브하게 절대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저들이 법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이걸 안 지키면 어떡하지? 또 법은 규정은 이렇게 관행은 이렇게 돼 왔는데 그럼 이거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를 다 따져가지고 지금 대응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결론을 내려도 타이밍은 조금 정확하게 적절하게 해야 된다. 너무 네. 일찍 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늦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들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계속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적정한 시기에 가장 적정한 방침을
수단을 내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우리 국민 여러분 불안해하시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이 한치 오차도 없이 실수하지 않도록 잘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즉시 탄핵해야 된다라고 네. 그것도 뭐 10명 대법관까지 다 탄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 페이스북에 쓴 걸 보니까 즉시 탄핵이 아니라 하게 된다 그래도 적시 탄핵이다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네. 예, 적절한 즉시가 적절한 아니라 적시라는 적절한 표현이- 시점에 네. 네. 정확하고 적확한 시점에 네.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인데 한번 시간 순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우선 파기환송을 하고 이제 그 법원 7부죠. 네. 파기환송 그러니까 고법 7부에 배당이 됐는데 그들이 배당이 되자마자 또 바로 기일을 지정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옛날 집달리 집행관에게 송부 촉탁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우선 저희가 궁금한 게 도달이 됐습니까? 아직 도달은 안 됐죠. 도달이 네. 안 됐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5월 1일 날 지금 그 희대의 판결이 네. 내려졌지 않습니까? 네,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진짜 그 뒤로 연휴였고요. 예, 금요일 내려졌고 그 다음 날 5월 1일 그 다음 날 기록이 고등법원에 송부가 됐어요. 네.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것도 원래 애초에 무죄에 났던 판결이 검사가 상고를 하고 그 다음 날 기록이 갔을 때도 야 이거 한 1, 2주 기록 정리하고 하면 1, 2주 걸릴 게 바로 그 다음 됐다고 그래서 네, 그럼 그때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직접 갖다 준나? 그렇죠. 그 송달을 직접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날 그러니까 그 다음 날 바로 기록을 받았고 고등법원에서 그 다음에 그날 바로 보통 며칠 있다가 배당을 하거든요. 네. 바로 그날 배당했고 배당이 되면 기록을 봐서 공판기일 잡고 하는 것도 판사들끼리 의논해서 언제 할까 이렇게 의논해서 또 며칠 걸립니다. 그렇죠. 첫 번째 기일을 정하는 것도. 근데 그날 첫 번째 기일을 정했어요. 그 다음에 보통은 우편으로 이렇게 송달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편 송달을 하는데 집행관 송달은 뭐 특별 송달에서 야간에도 막 하고 이런 송달 다 해보고 우편 송달도 해보고 야간 송달도 해보고 그런 걸 해서 안 됐을 때 네. 막 발생 해문부제 뭐 있고 뭐 있잖아요. 암만 가도 안 받고 네, 이게 네. 통달도 안 되고 이게 송달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집행관 보고 가서 직접 가서 상황이 어떤지도 보고 송달하십시오. 그다음에 좀 기다렸다가도 좀 사람 오면 송달하 이게 이제 집행관 송달인데 그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저는 그때 확실히 알았죠. 아, 이 사람들이 5월 15일 날로 기일을 잡으면 보통 법에 규정된 7일 뭐 상고에서 제출 기한 20일 요새 얘기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그거를 지키면 6월 3일 전에 선고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월 15일로 잡으면서 집행관 송달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이례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6월 3일 전에 끝내려고 하는 거고 그렇다면 법 규정을 지키면은 안 되니까 아마 어기겠구나 이런 예측이 가능해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서부학 교수께서 말씀하신 20일을 지키지 않을 거라는 어떤 예측이 그건 현실화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점들을까지 고려해서 대응하고 있는데 일단 송달은 아직 송달은 본인한테 해야 됩니다. 본인이나 가족.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님이나 이재명 후보 사모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직 송달은 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송달이 안 되면 다시 날짜를 정해서 송달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지금 송달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재판기일 15일은 또 연기가 될 겁니다. 아니 얼마나 많이 그 국민들이 네. 이 격앙이 됐냐면요. 제가 현장에 가서 이렇게 뒤에 서 있는데 어떻든가요? 사람들이 막 이제 이렇게 후보가 오시면은 네. 옛날에는 악수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여러 이제 경우 경호 때문에, 때문에 예. 이렇게 라인 초록색 이렇게 치고 눈인사만 자율적으로 하고, 이제 예. 하고 경호하는 분들이 맞고 하는데 막 뒤에 서 계신 분들이 어르신들이 여기 집행관 같이 생긴 사람 있는지 보라고 막 왜냐면 그러네요. 예, 그 뭐 법적인 내용은 예, 우리가 잘 모르지만. 모르지만 그렇게까지 막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민감하고 거의 전 국민이 법률 전문가에 준하는 예. 막 뭐 몇 조 몇 조를 다 외울 정도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재밌게 들은 것 중에 예. 집행관이 무슨 이렇게 구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계를 넘어가면 또 본인이 할 수 없는 이런 게 있다고 그러는데 예, 대법원 규칙으로 집행관에 대해서 이제 법이 있지만 집행관법이 있지만 이제 그거에 대한 규칙 그러니까 하위 법령으로 대법 집행관 규칙이라고 있어요. 네. 집행관 규칙이 있는데 4조에 보면은
집행관은 자기 관할 범위를 벗어나서 특별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는 어떤 거냐면 각 그 구역의 집행관들이 각자의 어떤 업무로 사실 영리 행위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건- 우리 지방에서 보면 그렇죠. 택시 타고 어디 갔는데 어디를 넘어가면 또 예, 인천공항 할증 같은 데 붙는 가면 거죠. 막 기사분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우리 그렇죠, 구역에 그렇죠. 왜 왔냐 우리 막 구역이다. 그러니까 하기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정해놓은 거예요. 네. 그 구역에만 하도록 정해놨는데 그러니까 인천지방법원과 남부지방법원 두 군데의 집행관한테 촉탁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인천은 이제 거주지고 네. 남부는 이제 여의도를 관할하니까 그렇게 한 건데요. 그러면 그 거기는- 지역에 만약에 안 계시면 어떻게? 거기 안 계시면 현실적으로 송달이 할 수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네. 다만 또 법원에서 그런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촉탁을 할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아니 예. 지금 사실상 대선 기간이 아직 법적 기간은 아니지만 경청 투어 전국에 그렇죠. 경청 투어하고 있으니까. 여야 후보들이 다 지금 이제 대선 운동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비 후보 등록이 네. 돼 있고 그러니까 전국을 다니는데 뭐 집에 들어가서 주무실 저기가 어디 있어요? 후보들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면 송달이 되긴 어려운데 대법원에서 저렇게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하겠다고 하는 입장이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집행관에게 송달 촉탁을 한 상황이면 다음 일정 내일 일정이 이재명 후보가 내일 일정이 어디다. 그럼 거기 법원에 또 부탁해서 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끝까지 긴장해야 되고 주변 분들이 정말 집행관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서보학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0일 네. 부분을 지금 대부분의 민주 시민들은 믿지 않아요 이제. 네, 왜냐하면 그 김민석 수석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조의대에 의한 3차 맞습니다. 내란이자 뭐 쿠데타요? 친위 쿠데타가 네. 이루어졌다라고 확신을 하죠. 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될 리가 없고 파기환송심 고등법원도 이렇게까지 서둘러서 할 이유가 그렇습니다. 없다라는 걸 이제 다 인지를 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누가 또는 특정 유튜버가 뭐 무슨 불안을 조장해서 그건 아니죠. 예. 예를 들어 공포 마케팅을 해서 이게 뭐 우리가 불안하다가 아니라 이미 그들은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내전에 항전하는 그렇죠. 더 강한 국민 저항권, 존 로크가 얘기했던 국민 저항권을 정상적으로. 왜냐하면 법을 선용하는 게 아니라 악용 내지 악용하죠. 자기들의 유리한 대로 활용을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건 강력히 저항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하시거든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내전이란 표현은 저는 적정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 이미 선전포고를 했지 않습니까? 포를 쏘고 있어요. 저쪽에서 계속 네네. 우리를 향해 포를 쏘고 있는데 저거는 우리를 향한 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 그다음에 판결 내용을 봤을 때 그리고 그것이 넘어와서 그대로 대법원의 뜻을 따라서 서울고등법원에서 굉장히 무리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이미 이재명을 후보에서 탈락시키겠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대법원에서 지금 심판을 보던 뒤에 물러나서 보통 심판 보던 기관 아니에요? 그래서 네. 지금 완전 선수로 참여했잖아요. 네. 그럼 그거를 이른바 게임이라고 표현하면 좀 어폐가 있는데 거기 졌을 때 대법원은 굉장히 많은 개혁의 어떤 요구들에 시달릴 어떻게 보면 요구가 최종 심판인데. 그렇죠. 네. 최종 심판이 갑자기 공 자기가 뺏어가지고 지금 그렇죠. 드립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고 하면은 대법원 이렇게 해서 되겠냐 정치에 개입하고 이러면 안 되는 기관이 그러면 개혁 요구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 대법관 증언 문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도 지금 위험하게 심판에 그 선수로 뛰어들었다면 그렇죠. 저는 올인했다고 표현해요. 올인. 내가 진짜 올인 다 한 거예요. 내가 이거 무조건 이재명은 안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올인한 거예요. 그러면 정말 올인하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끝까지 어떻게든 이재명 후보를 탈락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거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대비해야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보통의 국민들이 지금까지 생각해 왔을 때 아니 사법부가 설마 사법부에 권위가 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니란 게 여실히 드러났잖아요. 네. 원래 그래서 사법 쿠데타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번 것도 원래 독재를 하려면 제일 먼저 동원된 수단이 법률하고 언론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 합리화를 계속 시켜주는 거죠. 그거는 히틀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히틀러 때도 법률가들이 히틀러에 맞는 이론을 만들어내고 히틀러에 맞는 어떤 판결을 만들어내고 이렇지 않았다면 히틀러가 저는 독재가 성공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파시즘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법률이라는 게 포장하기 좋은 거잖아요. 아 법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맞다, 그렇죠. 맞아. 대법원이 그걸 맞다고 했어. 네. 이렇게 하면 사실 논리적으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문제이기 네. 때문에. 그래서 대법 같은 경우는 최종심이라서 그렇죠. 어디 가서 따지기도 어려운 지금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어디 가서 진짜 따질 수도 없고 그냥 그것이 확정돼 버리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대법원이 지금 현재 플레이어로 완전히 전방 공격수로 나서서 뛰고 있는 판이다. 이래서 그거는 아 저거는 나한테 대한 게 아니겠지. 뭐 이렇게 해서는 죽는 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의원님 요즘 야구에도 보면 프로야구에 오심이 있고 그러면은 비디오 판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선수로 뛰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비디오 판독으로 로그인 기록도 다 받아보고 그러네. 그 로그인 정밀 기록. 판독을 한번 하고. 아, 우리 저기 신 교수님께서 그 로그인 관련해서 그래서 통화를 해봤어요. 아, 실제로 해보셨어요? 저 예. 지인하고 했더니 어떻든가요? 예. 사전에 열람한 거 이게 자기들이 지금 못 갈 가장 중요한 요소일 거다는 거죠. 아 이미 사전에 열람했다. 뭐냐면 파기환송 가기 전에 전원 재판부에 회부하기 전에 이거를 만약에 개별로 대법관들이 열람했다면 그러니까 읽었다 안 읽었다에 우리는 다 집중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예, 아니라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사전에 봤다 그러면 황당한 얘기잖아요. 대부분 합의체로 가기로 결정돼도 되기 전인데 되기도 전인데. 보통은 다른 부에 있으면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그렇죠. 봐서도 안 되고 네. 관여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사전에 봤다 그러면 누군가가 예를 들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 이렇게 할 테니까 미리 좀 봐도. 라든지 언질이 있지 않고서는 이걸 자기 일도 아닌데 왜 보겠어요? 그 6만 몇 페이지씩 되는 거를 왜 다운 받거나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6만 몇 페이지씩 그 기록을 봤냐 안 봤냐의 문제. 당연히 저는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봤냐 안 봤냐의 문제 이렇게 되지만 사실상 이거의 본질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신의 영향력을 활용해서 자 결론 이거야.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네. 해야 돼. 이렇게 해서 그 10명을 자기까지 포함해서 10명을 모아서 간 일이고 나머지 그렇죠. 절대 설득되지 않은 2명은 계속해서 거기에 항전한 그렇죠. 그런 재판이라고 내용의 보거든요. 소수 의견 내용에 정말 항전의 내용을 아주 자세히 결사항전의 적시를 내용입니다. 그게 예, 예. 진짜 네. 독립하는 심정으로 쓴 글이라는 맞습니다. 말이 맞을 정도로 읽어봤는데 정말 그분들의 어떤 절절함이 좀 네. 나오는 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 재판의 본질은 결론을 정해놓고 간 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야 한번 저기 그렇게 갈 거니까 이렇게 갈 거야 이렇게 해봐. 그 다음에 또 기록도 제대로 읽지 않고 네. 이렇게 간 재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저도 옛날에 수사하던 사람이니까 아 이거 몇 가지 포인트를 좀 보면 이게 확인이 될 텐데 그래서 로그 기록만 내도 네. 우리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못 내놓을 겁니다. 예. 한 사람이라도 사전에 열람하면 네.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습니다. 논리가 안 맞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법원 행정처장도 마찬가지고 대법원에서는 이제 그게 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밝힐 수 없다. 할 때 재판 내용을 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네. 언제 기록을 봤는지 그렇죠. 그게 뭐 재판 관련 야, 내용. 내용은 빼고 그러면 그렇죠. 열람할 시간, 네, 그렇죠. 접속자. 그래, 그렇죠. 내놔 보라. 그리고 기록을 읽었는지만 좀 우리가 알아보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것이 재판 내용으로 내용이기 때문에 거절하겠다 이런 류의 어떤 핑계는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요리조리 달리 네. 다른 핑계를 또 대더라고요. 그거 뭐 기록을 다 읽어야만 하는 게 아니라 상고 그렇죠. 그 어떻게 보시죠? 전 자백이라고 보는데 자백이죠. 안 읽었다는 자백한 거죠. 누가 봐도. 보통 누구한테 물어보다가 그럼 인정하는 거네 이제 말이죠. 안 읽었다는 거 인정하는 거구나. 뭐 네. 그런 검찰 측 상고 이유서 한 300여 쪽 되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재명 그러니까 피고인 답변서? 측 답변서? 두 가지. 예, 그것도 한 뭐 굉장히 네. 양이 많을 텐데요. 네. 사실 그 고등법원의 판결문도 꽤 그게 저는 다 읽었는데 몇 페이지인지 기억이 안 나요. 아마 100페이지 넘어갈 거예요. 그것도 그거 하고 그다음에 검찰 상고 이유서 300페이지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답변서 이렇게 하면 그것만 읽어보는데도 하루 종일도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십시오. 이제 누구는 혹자는 6만 페이지를 소설책으로 비유해가지고 그게 도저히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판결문이나 상고이유서 답변서는 소설책보다 더 속도가 안 나가는 기록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읽어보다 이해 안 되면 다시 앞으로 넘어갔다 그렇죠. 그다음에 또 증거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다 저는 안 봤을 것 같아요. 그 시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결론이 파기환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럼 내가 뭐 읽을 필요 뭐 있어요? 결론 이미 정해져 있고. 대법에서 이 변명을 한 거에 보면
원심과 항소심, 그러니까 1심과 2심을 보면 충분히 사실관계를 특정할 만큼 뭐 확실히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쭉 어떤 변명을 하는데요. 제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저는 뭐 대학원에서 경제법을 전공했지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 가지 지금 딱 집어서 이게 유죄다라고 한 거를 자기들이 사실관계를 특정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자기들은 법률심 아닌가요? 이거에 따른 법 적용이 예를 들어서 뭐 양형이 잘못됐다든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백하게 잘못된 걸 지금 지적하셨는데 사실심과 법률심이 구별돼 있다고 하는데 요새 우리 뭐 국민들께서 워낙 법률 전문가가 돼서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법이 어떠한 증거들이 다 있는데 그냥 사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법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증거를 보니까 이 사람이 가서 요 컵을 언제 들고 왔다. 네. 들고 온 게 맞네. 네. 그러면 이 컵을 들고 왔다는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거고 네. 그럼 그 컵을 들고 오는 게 훔친 건지 누가 줘서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지를 판단하는 게 법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심에서는 그냥 어떤 행위를 했다, 어떤 사실관계 확정, 즉 말해서 지금 항소심에서 한 게 아니 그 허위 사실을 말한 게 아니야라고 결정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것이 대법원에서는 법률적으로 그걸 처벌을 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러면 그렇게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했을 때 뭐 다른 문제는 없는지 이런 걸 찾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법원에서 한 것은 아니야 그건 허위 사실 항소심에서 허위 사실 아니라고 했는데 내가 보니까 허위 사실인데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게 사실관계를 판단했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 그것 자체가 원래 구조적으로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대부분이 사실관계 파악을 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뭐냐면 그게 더 핵심적인 건데 보충 의견을 읽어보면 우리가 충분히 읽어봤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해요. 날짜가 충분한 게 아니에요. 날짜가 충분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상고 이유서 답변서를 다 꼼꼼히 읽어봤거든요. 이런 류의 예. 얘기를 굉장히 자세히 했습니다. AI한테 저 요약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I한테. 그 자체가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는데 네. 그게 굉장히 재발적인 판결문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반대 의견에서도 시간을 좀 충분히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 반박하는 게 우리도 충분히 봤거든.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기록을 보니 1심하고 2심 판결문만 보면 그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는 문제다. 이런 어이없는 구절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깨져서 무죄. 그러면 대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은 1심 판결문을 갖다 놓고 2심 판결문을 갖다 놓고 어떤 게 맞지? 이게 아니에요. 네. 이거 이랬다고 지금 판결문에 써 있는 거예요. 자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1심, 2심 판결을 보니까 1심 맞네 이렇게 손들어줬다 얘기하는데 대법원이 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 네, 네. 1심에서 유죄 났는데 2심에서 이렇게 항소해서 무죄 났어요. 그러면 이제 대법원이 만약에 진짜 사실관계에 관여하고 싶다면 자 그러면 전체 기록을 보고 1심에서 누락한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또 2심에서 누락한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검사들이 자기가 유죄라고 주장하면서 이유서를 써낼 때는 같은 기록이 같은 페이지에 있더라도 하나는 유죄 증거, 하나는 무죄 증거면 자기들이 이제 유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무죄 증거 슬 빼고 의견서를 낼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록을 찾아서 과연 그 말이 맞는지, 그다음에 1심에서는 유죄 판결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는데 그러면 무죄로 될 것들을 1심에서 빠뜨린 건 없는지 그렇지 않아요? 네. 2심에서 무죄라고 했는데 2심에 무죄 판결했지만 유죄 증거들을 또 빠뜨린 건 없는지 그래서 기록을 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1심 판결 다 보고 1심 맞다 손 들어준 그럼 대법원이 제대로 판결 안 했다는 것을 또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 기록을 안 읽는 게 맞다. 네. 두 번째는 1심 판결, 2심 판결 중에 그냥 대충 맞는 거 골랐다. 그건 고른 건 제가 보기엔 대법원장이 골랐을 겁니다. 자기들이 네. 고를 권리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희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네. 이 희대 판결에 대해서 정재훈님께서 대법관 당장 탄핵하고 공수처에 고소해라 고발해라. 근데 또 어떤 분께서 밑에 공수처 영장 안 나올 겁니다. 법원에서 영장 발부합니다. 이영민님께서 사심제로 가자 뭐 등등등 정말 분노의 공분의 댓글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분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민주당에서 공판 기일 15일 그 네. 기일에 대해서 연기
요청을 한 셈이죠. 공식적으로 한 거죠. 사실상 기자회견하면서 그렇죠. 윤호중 저희께서 선대 본부장께서 하신 게 있으니까. 당연히 대선 후보가 되면 선거 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재판을 잡아서는 안 되죠. 공직선거법 11조인가인가 그렇죠. 보니까 체포- 7년 네. 이하의 징역, 체포 구속 못하게 돼 있죠. 네. 되기 전에는 체포 구속을 네. 못 한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7년 이상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는 범죄나 아니면 현행 범인이 아니고는 체포 구금되지 네.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거는 왜 그런 규정을 두냐면 진짜 선거는 이제 국민들의 시간이죠. 그렇죠. 어떤 사법부가 개입해서 검찰이 개입해서 저 사람 마음에 안 들게 저 핑계 대서 잡아 넣어 선거는 못하게 이걸 못하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체포 구금은 사실 상징적으로 가장 어떤 신체 제약을 크게 두는 것을 규정해 놨을 뿐이지 그 정신은 자유롭게 후보가 된 사람들이 자유롭게 선거 운동을 하고 국민들이 자유롭게 판단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대통령이 선출되는 이런 과정을 상징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15일이면 이미 선거 후보자 등록하는 게 뻔한 시간인데 15일로 기일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대법원으로부터의 어떤 일치된 행동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명백하지 않습니까? 10일, 11일 지나면 후보자 등록하고 이재명 후보가 등록하라는 것은 그거는 100% 확실한 사실인데 15일로 잡았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것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드러낸 거예요. 그 자체로. 그래서 윤호중 선대위 총괄 본부장께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당연히 이제 실질적인 절차는 변호인들은 이렇게 하게 되겠죠. 네, 서면으로. 그러니까 그렇죠. 네, 서면으로 내야 이제 효과가 있을 것인데 기일 변경 신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노골화하는 거예요. 더더욱 노골화하는 거예요. 아니 일반인들도요.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외국 출장이 있습니다라든지 뭐 외국 바이어가 와서 피치 못하게 미팅을 해야 됩니다라든지 해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는 뭐 변경해 주는 게 통상적인 예 아닌가요? 원래 그렇죠. 저희도 이제 제가 변호사를 했으니까 옛날에 그 이제 공판기일이 잡히면 첫 번째 기일은 이제 연기 신청을 하면 100% 받아준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 번째 기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재판이 잡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일을 딱 잡으면 일상생활하는 일반인들이 뭐 약속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있잖아요. 갑자기 근데 잡히면. 그거를 내가 뭐 어디 미국 가기로 했는데 그거 취소하고 재판 나가? 아이 제가 그 예측 못했으니까 첫 번째 기일은 한 달 후로 잡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당연히 잡아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거운동 기간에 기일을 잡은 것도 문제지만 지금 이게 이 첫 번째 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역시 뭐 똑같은 그 행동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거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일을 연기시켜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거에 개입한다. 법원이 판사가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봐서 그건 분명히 탄핵 사유가 저는 된다고 봐요. 선거 개입하는 거고 저희 투표권을 가진 국민 입장에서는 그렇죠. 참정권에 대한 참정 아주 심대한 우리 의사 판단을 흐릴 수 있는 그렇죠. 거고 네. 제가 찾아보니까 5번 김혜경 여사 저거까지 돼 있더라고요. 그 판결 저 예정까지 돼 있고 또 하나가 드러나지 않은 것 중에 보니까 김용 그다음에 또 누구죠? 저 대북 그 송금했 이화영 이화영 그 부지사 등등에 대한 판결도 날지도 모른다 요 기간에 왜냐하면 이제 하도 뭐 다 몰아서 그냥 망신 주기 내지는 어떤 실질적 피해를 주기 위한 부분이니까 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우려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재명 후보를 낙마시키는 것이 저쪽에서 최종 그 목표입니다만은 만에 하나 안 돼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융단폭격을 해서 뭐 범죄자 낙인 뭐 이런 것을 좀 찍으려고 하는 부수적 효과도 지금 노리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합니다. 좀 조심스럽지만 의원님 그러면 고법에서 파기환송 그 재판부에서 요거 받아들여질까요? 어떨까요? 길병행 신청 잘 안 해줄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로 그렇게 하려면은 굳이 15일 날 잡고 집행관 송달 촉탁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안 해줄 것 같고 다만 이제 송달이 안 되면 이제 이게 첫 번째 기일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약간의 법원 내부에서 논란, 그러니까 저쪽에서 우리는 지금 법을 최대한 제대로 어길 때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상정하고 있으니까 첫 번째 기일이 아니다. 파기환송 옛날에 항소심했고 대법원 갔다 왔지만 이어진 거다라고 보면 첫 번째 기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첫 번째 기일을 잡을 때 5일의
그 저기 여유를 두고 잡도록 돼 네.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고 하면서 이번에 15일에 송달이 안 되면 16일을 다시 기일 잡아서 또 송달하고 네. 그런 식의 행위를 할지도 모른다는 이제 생각을 대비는 학원이 있는데요. 송달은 꼭 예를 들어서 안 됐다. 네. 그런데 공시송달로 하고 바로 판결일자 잡는다 이렇게 바로 해버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혹시라도. 공시송달은 기일이 필요합니다. 공시일 네.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송달이 안 되면 다시 기일을 잡아서 송달을 할 겁니다. 그럼 보통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또 5일을 간격을 두고 일주일 후에나 다시 나오세요 해야 되는데 네. 물론 얘들이 이 법원이 최대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목적이라도 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 2, 3일 정도 후에 잡아서 또 집행관목 빨리 가봐.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송달이 안 된다. 그러면 송달이 안 되면 송달을 받고 안 나오면 불출석이 돼서 한 번 불출석하고 그다음 불출석 때는 선고를 해버릴 수가 있죠. 네. 근데 송달이 안 되면 예. 송달이 한 2번 정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공시송달 절차로 가겠는데 네. 공시송달이 가면 14일을 기본적으로 어디 법원 방 같은 데 오. 띄워놔야 됩니다. 공시하는 날짜가 날짜가 14일이 있어요. 필요하다. 그래서 네네. 공시이기 때문에 그냥 실제로 송달하는 게 어디 신문 같은 데 내놓고 네. 볼 땐 보고 말 땐 말아 이게 공시송달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14일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14일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첫 기일을 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14일은 또 지나간다. 그렇게 되면 29일 정도 이렇게 네. 되게 15일에서 아무리 바투 잡아도 네. 그렇게 돼서 뭐 송달을 안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6월 3일 전에 선고가 되겠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그러나 그거 외에도 저희들은 만약 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헌법적인 태도다라고 네. 규정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럼 네. 그 다음 절차는 민주당에서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체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대법관도 또 대법원장도 다 탄핵해야 된다는 아주 굉장한 울분의 댓글들이 많거든요. 네. 또 현장에서 들어봐도 뭐 일반인이 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또 화가 난 측면도 있지만 최소한 대법원장은 탄핵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정말 많이 올라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내부적으로 의총이나 이런 데서 논의는 있었습니다. 네, 충분히 논의되고 있고요. 사실상 이런 겁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는 일도 굉장히 국가의 에너지가 소비되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이라는 그런 정말 거기도 희대에 이상한 지도자를 만나서 우리가 그런 아픔을 겪었죠. 그 네. 대통령이 탄핵된다는 것 자체가 역사적으로 슬픈 일이고 물론 윤석열 같은 사람은 빨리 쫓아내는 게 또 해피한 일이지만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탄핵하는 것도 국가의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신중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심판보다 갑자기 자기가 공 차고 드리블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탄핵을 해야 돼요. 실제로 대법원이 뒤에 물러 앉아서 모든 분쟁이 생길 때 판단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재명은 안 돼라고 선언하고 네. 와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면 그건 명백하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어떤 후보 선출권 헌법상 보장된 후보 선출권도 문제가 어겼지만 국민들의 자유로운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민주주의 사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입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저는 100% 탄핵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총에서도 그럼 언제 할 거냐? 대법원장을 먼저 할 거냐? 대법관을 같이 할 거냐? 대법관 이런 논의들은 좀 있는데 그건 방법상의 문제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한꺼번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네. 다 10명을 통틀어서 해야 되고 네. 다만 시기는 고등법원이 15일 아직 길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진행하는 것을 지켜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너무 늦지 않게 해야 되지만 또 너무 빨리 해도 네. 적절한 어떤 전술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해서 총 10명을 탄핵을 해야 된다. 결국 해야 될 거다. 이게 6월 3일 이전이냐 이후의 문제를 떠나서 나중에 이게 다 해결되고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내기 위해서 대법원이 더 무리하면 그때는 또 당겨서 네네. 전체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종면 그 의원 대변인도 네. 이제 비슷한 얘기를 쓰신 것 같아요. 네. 다 단계별로 네. 날짜별로 또 역산해서 다 준비는 돼 있다. 딱 한 가지 혹시라도 민주당이 이제 주저주저하는 그런 일만 남았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러지 않습니다. 네. 저기 그때 의총 분위기도 물론 한두 분은 조금 더 신중하자고 하는 의견을 표명한 경우도 있지만 그 부분도 탄핵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저쪽에서 전쟁을 일으켰고 선전포고 있고 포를 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슬라이스라고 각 경우에서 이렇게 슬라이스해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 안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역풍에 대한 우려 이 부분은 현장에서 보니까요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을 봤냐면 뒤에서 이제 이 시장 상인 중에는 뭐 진보 보수 그 알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그렇죠. 모여서 후보 곁을 이렇게 같이 따라가고 하는 분들은 일단 지지자라고 분류를 하더라도 원래 물건을 팔고 있던 상인 이런 분들은 성향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툭툭 이렇게 질문 지나가듯이 이렇게 던져 보면 이거 지금 이번 이 판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압도적이에요, 실제로. 제가 보기에도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조차 에이 저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한덕수가 되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저건 좀 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판결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풍이나 이런 거는 저는 역풍 이런 것을 또 크게 감안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미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위헌적인 행위를 했어요. 위헌 행위를 했고 우리가 이재명 후보가 되냐 이걸 떠나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명확하게 선언하고 탄핵을 하는 게 맞죠. 정치인으로서는. 그래서 적시에 대한 것도 저는 굉장히 이 많은 분들이 격앙되고 정말 화가 나고 저도 화가 납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12.3 내란의 밤 때부터 익명의 전화 2통을 받고 그날 이후로 지금도 언제 이게 잘못된다면 만약에 정권이 순조롭게 정상적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저 자신은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속에 항상 있죠. 그런데 이번 이 판결을 보고는 진짜 막 쌍욕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래서 성질 같아서는 당장 즉시 즉각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한덕수 때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런 농담을 했거든요. 한덕수 때 대부분의 여론이 당장 탄핵해야 된다 했는데 민주당에서 그야말로 적시 맞습니다. 끝까지 이제 인내하고 가면서 자기가 약 올라서 제가 이런 농담을 했죠. 그냥 즉시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전법이 약 올라서 떼굴떼굴 구르다가 자기가 지풀에 자빠지게 하는 게 최고의 전법이다 했는데 지풀에 자빠져서 심판복을 그냥 자기 승질에 못 이겨 벗고 나가잖아요. 나가서 지금 김문수랑도 지금 아주 창피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때 한덕수 입장에서는 그랬겠죠. 야 제발 좀 빨리 좀 탄핵 좀 해주라. 맞아요. 탄핵 마렵다고. 탄핵 마렵다. 탄핵해주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나는 도저히 이러면서 이제 막 발표를 나오고 싶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탄핵을 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참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적시 얘기를 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은 어떤 전술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정확한 타이밍에 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치 실수 없이 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법 왜곡 그 판사 검사 처벌 법 이런 것들 독일에 있다라고 이제 선례도 얘기하고 하면서 몇 가지 그 개선 안들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탄핵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검토를 했고 날짜별로 역산해서도 준비를 하시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화가 나고 정말 울분의 댓글 또 주변에 수많은 불안감 단톡을 보면 정말로 많은 그 불안감과 화가 나는 글들이 올라오지만 분명히 민주당에서 적시에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날짜별로 역산해서 벌어질 모든 일을 시뮬레이션해서 준비하고 있다. 실제 제가 들은 말도 대법원에서 그 통화하면서 제가 통화 기록을 아까 그 다른 작가에게 이렇게 전달드린 적이 있는데 대법원에서 그런 분위기가 있대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한 거지? 라는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있다고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대법관들이 사실은 이제 그런 걸 좀 판단하기 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평생 이렇게 별로 싫은 소리 안 듣고 자기들이 판결 자기들이 어떻게 갑이잖아요. 항상 최종적인 검사들조차 법정이면 아이고 판사님 하고 이제 이래서 아마도 그렇게 결정하면 야 대법원 판결인데 따라야지 여기에 명분에 꼼짝 못할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국민들이 근데 그런 국민이 아닙니다. 지금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국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생각하는 국민은 저 옛날 시대에 국민들이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이 그런 국민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똑똑한 국민들이라서
오판했을 겁니다 아마. 네. 예. 형사소송법에 대한 그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그 조항을 아예 바꿔서 예를 들어 낙선자에 대한 이런 처벌 조항에 대해서 없앤다든지 또는 낙선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이런 부분을 없앤다든지 또 소급 적용한다든지 소급 적용은 뭐 조항에 넣든 안 넣든 형사법적인 거는 저 피의자 또는 피해자에게 유리하면 소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래서 대안들은 어떤 게 논의되는 게 있으세요? 원래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그 불소추 특권, 그러니까 소추되지 아니하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그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장치잖아요. 그 소추에 대해서는 기소뿐만 아니고 형사 재판의 진행, 항소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사건 재판하면서 이렇게 재판관들이 쓴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다수설이냐 뭐냐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이 당연히 소추가 제한이 되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이런 분들이 다 저게 된다고 우기고 변호사들도 자기들이 아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믿는 것과는 달리 저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제 논쟁거리를 만드는 것 자체가 저희들은 저쪽의 성공이잖아요. 그래서 그에 관한 명확하게 법으로 그래 아유 너무 당연하지만 그렇게 우기니 또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니 법으로 만들겠다 이런 보관도 가능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대법원이 악용했듯이 그 행위라는 개념이 굉장히 애매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동안 물론 공직선거법으로 해서 그 허위사실 공표죄로 인해서 선거 그 당선된 사람들이 그 직을 박탈하고 한 것도 많았지만 행위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대법원 반대 의견 얘기했듯이 굉장히 넓게 허용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판결은 정반대로 그걸 제한하는 방식으로 판결해서 문제인데 그래서 그 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나 정치에서 그 자유롭게 토론해서 사람을 뽑자고 하는 그 정치판에서 지나치게 사법비 개입하고 그것이 검찰 권력과 개입했을 때는 완전히 특정인한테 편드는 것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대법원이 저렇게 관료화되고 대법원장 지휘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뭔가 정원 통제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법관 우리 굉장히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대법원장 한마디 되면 꼼짝 못하고 이런 사람처럼 지금 보이잖아요. 그래서 차제에 한 20-30년 된 논쟁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관이 좀 많아야 된다. 아니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번 TV 토론 어떻게 하겠어요? 겁나서. 그렇습니다. 했다간 다 이렇게 대법관들이 아마 뭐 그건 뭐 좀 심한 말이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대법관 증언의 문제. 대법관 증언에 그 김용민 의원이 네. 14명에서 30명 얘기했었죠. 예. 제가 그 법대 대학원 다닐 때도 기억이 나는 게 이상한 이중적인 거를 대법원에서 한다는 맞습니다. 게 예. 기억이 났거든요. 예, 뭐냐면 재판이 과중하다. 그래서 뭐 4인 1부로 돼 있는 저기를 부를 더 늘려야 된다라고 대법원이 요청을 하고 그 당시에도 그러면 대법관을 늘리는 거 법원조직법 뭐 4조인가에 대법관을 늘리는 걸 또 막상 얘기를 하면 자기들이 또 반대를 해요. 싫어요. 예. 자기들이 업무가 과중해서 늘려달라 해놓고 막상 늘리려고 그러면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실제로 일반 사건도 굉장히 처리가 늦거든요. 그래서 대법관들이 사실은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뭐 되는 날만 좋고 되고 나서는 뭐 힘들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업무가 과중해요. 그게 한 20-30년 된 논이에요. 이미 그 정도 된 논이고, 그래서 대법관들을 좀 많이 뽑아서 대법관들한테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자 일반 국민한테. 그런데 대법관들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아지면 권위가 떨어진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자기들 기득권. 사실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한 명이니까 또 권위가 있는 거, 뭐 대통령 100명이다 그러면 뭔가 좀 그런 것처럼. 그래서 상고법원을 만들자고 하죠. 대법관을 늘리지 말고. 네. 근데 그거는 사심처럼. 그렇죠. 네, 상고법원 아니요. 사심이 아니고 이제 대법원에 재판 받을 거를 고등법원에다가 상고부를 두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한테는 안 받고 그러면 이제 대법관한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해서 안 된다 하다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건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법관을 사실 늘려야 돼요. 대법관을 늘려서 해서 그래서 이번에 법안을 발의했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이렇게 편향적으로 판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거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원래 네. 대법원이 가장 알레르기 정진 의원이 발의를 그렇죠. 하셨죠. 재판에 대해서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수 없도록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주 예외적인 걸 제외하고는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사실 저렇게 대법원이 이제 플레이어로 뛰는 자기가 공 몰고 공 드리블하고 다니는 짓을 하면 그거에 대한 통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사실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아주 그 일각의 소수 의견이지만 하도 이제 걱정들이 되시니까 예비적으로라도 무소속의 후보를 누굴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전 뭐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반대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도 완전히 단호하게 반대하고요. 일단 이재명 후보가 혹시나 잘못되고 그럴 일이 없습니다. 네. 없고 저희들이 그거는 충분히 막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들의 책동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를 내는 것은 자신 없다는 뜻 아니고 혹시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저는 건 아니고 단호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간단합니다. 내란을 자기들이 전쟁을 포를 쐈어요. 네. 이미.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도망가는 것밖에 맞습니다. 안 된다. 예. 이거는 전면전. 예. 당연히 국민적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고 항전 의지를 불태워야지. 예. 여기서 뭐 다른 뭐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누가 아이, 대체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니다. 이거. 그거는 진짜 저는 지금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6월 3일 이후에 저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100만인 서면 운동 하는 거 예, 보셨어요? 이틀 바로 만에 이틀 만에 다 마감됐잖아요. 네. 예. 그 열기를 보면 국민들이 정말로 제가 시내 한복판에 가서 저건 내란의 기자 처벌 서명 운동을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막 서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법비에게 철퇴를 네, 좋습니다. 온라인 서명 바로 끝났고요. 예. 네. 그래서 뭐 하루 만에 뭐한 80, 그때 얼마죠? 100만 가까이 되고 이틀 만에 100만 바로 돌파를 네, 해버리던데요. 그런 만큼 국민들이 이렇게 분개하고 이런 사안입니다. 저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정말. 부천에서도 저 당원 가입 많이 늘고 있습니다. 아, 당원가입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왜 어떤 시대 사안마다 정말 국민들로서 참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나이테처럼 네. 확 이렇게 권리당원이 늘잖아요. 네. 지금이 또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제 고향에 네. 충북에 이렇게 슬쩍 물어보니까 진짜 10배 가까이 늘었더라고요. 네. 10배 가까이 이틀 금요일 날 하고 그 토요일 네. 것만 봤는데 딱 판결 나자마자 이틀 동안 진짜 그렇습니다.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주로 이제 개인 정보라서 뭐 일일이 저기는 뭐 다 분석은 못 하지만 2030이 확실히 늘었고 네. 제일 재밌던 게 25%가 추천자란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에 조이들 그걸로 봐서 확실하게 저희가 중도에서 네. 확실하게 오는구나 해서 제가 다른 방송에서 지지율 틀림없이 올라간다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아주 단언을 했었거든요. 조이대가 혹시 엑스맨인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뭉쳐지고 있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그래서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분, 분노의 에너지를 아이고 이르렀제 이거 큰일 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안 되는데 이런 걱정만 할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지금 김기표 의원님 말씀 쭉 듣고 있지만 민주당에서 의총 그리고 아마 전문가분들께서 워낙 지금 민주당도 율사분들이 한 40여 분 그렇죠. 이상 되시죠? 38명, 40명 네, 정확한 숫자는 제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예. 아마 단계별로 날짜별로 조각조각 아마 이제 시간별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지기현 판사의 그것 때문에 시간별로 아마 쪼개서 충분히 그렇죠. 이걸 마련하고 있을 테니까. 민주당 뭐 자체 선거 대책 본부나 이런 데서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끼리도 또 이렇게 또 논의를 각자도 좀 하고 그런 네. 걸 전달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대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공분의 에너지, 분노의 에너지를 걱정으로 이렇게 소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승화해야 된다. 뭘로? 강력하게 응징하는 이 맞습니다. 내란 세력들을 일거에 깨끗이 척결 청소할 수 있도록 그 어떤 분노의 에너지를 투표로 결국 우리가 최대한 응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습니다. 국민 네. 참정권 네. 투표. 그래서 이번에
여론조사에 보면 진짜 뭐 90% 가까이 투표에 참여하겠다, 반드시 하겠다라고 했는데 더 강해졌죠. 네, 투표에 네. 참여했다는 의지가. 그게 이제 보통 실제 투표로 가면 조금 떨어지잖아요. 떨어질 게 아니라 그대로 그 에너지대로 투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저런 이상한 판결을 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어떻게 귀족처럼 실제와 다른 존경과 대우를 받았었는가, 이 부분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보고요. 우리 전체 국민들의 의식이 훨씬 뛰어나고 그래서 그 큰 힘을 모아서 새로운 사회 개편, 새로운 사회의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김혜원 교수, 부산대 법대 저 로스쿨 교수께서 그 헌재가 만약에 정부가 2조 그 지금 이제 대행 똑같이 뭐 다 내란 대행이죠. 뭐. 거부권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확정적으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당에서는 해석을 하시나요? 그 당에서 해석은 지금 나오고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제가 그 부분 전에 헤드라인만 읽어서 어떤 근거로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 좀 면밀히 살펴봐야 돼. 면밀히 그런 취지겠죠. 네. 국무회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할 텐데 그 부분은 저는 조금 견해가 달라서 왜냐하면 심의기구라서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이. 야, 심의기구니까 나 이거 구애 안 받을 거야. 그냥 거부권 행사할래 하고 실질적으로 해버릴 경우에 그것에 대해서 그걸 막을 방법이 또 그러니까 법적인 해석을 떠나서 나 할 거야. 무조건 일단 지금 한다. 그러고 있잖아요. 나 할 거라고 거예요. 했을 때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냐, 결국 또 권한쟁의 뭐 가고 이런 과정을 복잡하게 거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회적인 루트가 돼서 그 부분 저는 크게 이제 생각하지는 않고는 있는 상황인데 그건 좀 따져보겠습니다, 저도. 네. 아마 지금 이제 학자로서의 부분과 또 그렇죠. 현실 법률가로서의 부분, 또 당의 입장. 그렇죠. 실제 해버릴 경우는 어떤 거 하는가, 지금 계속 실제 하고 있잖아요. 네, 법을 네. 어기면서. 그럼 그렇게 어떻게 할까? 실제 사실은 때는 또 시간이 끌어지네요. 사실은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도 다수설이에요,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국무회의가 되거나 안 되거나. 근데 하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니까 해왔죠, 이들이 무대뽀로 다 했죠.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그것이 실질적인 얘기지. 이론적으로 어떻다는 것은 조금 저는 다른 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승만 정권 12년 동안에 46번의 거부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권 3년 만에 아마 한덕수 내란 대행이 엊그제 출마 전에 마지막 거부권까지 해서 43번인가 될 겁니다. 12년 동안 46번인가 한 거를 불과 3년 만에 43번인가 이렇게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무도한 정권이었습니다. 김규표 의원님, 오늘 마무리 말씀,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저한테 문자나 전화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만 봐도 정말 잠을 못 주무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의원들 절대 나이브하지 않고요. 이거는 완전히 전쟁 상황이다. 저쪽에서 올인해서 목숨 걸고 달려드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것이고요. 우리는 승리할 겁니다. 네, 그렇게 믿고 6월 3일까지 달려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원님, 저 뭐 유튜브 하시는 거 있죠? 예, 저는 김기표 TV, 김기표 TV입니다. 그래도 한 2만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저도 한 10만 가고 싶습니다. 펑크 날 때 저 우정 출연, 찬조 출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부르겠습니다. 네, 김기표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